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기술이죠. 바로 양자 컴퓨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기존 컴퓨터로는 수십억 년 걸릴 계산을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정말 기대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신약 개발이나 금융, 암호 해독까지 진짜 못하는 게 없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죠. 네, 혁신의 아이콘인데 근데 이 뜨거운 분야에서 유독 눈에 띄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퀀텀 컴퓨팅 잉크, QUBT라고요. 아, QUBT. 네, 이 회사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2000% 이상 급등했습니다. 20배 넘게 오른 거예요. 2000%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막상 실적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이게 맞나? 싶어요. 음, 그래서 오늘 바로 이 QBT를 중심으로 양자 컴퓨팅 분야의 현재, 또 미래, 그리고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상,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양자 컴퓨팅 분야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건 분명합니다. 근데 동시에 아직 상업적으로는 정말 초기 단계라는 점, 이걸 먼저 짚어야 해요. 초기 단계다. 네, 예를 들어서 업계 선두주자 중 하나인 아이온큐 같은 회사도요. 2024년 예상 매출이 한 4,300만 달러 정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네요. 네, 물론 성장은 빠르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아직 작죠. 이런 상황에서 QUBT 현상은 더더욱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QBT 이야기. 1년간 2000% 상승이라니 진짜 대단한데 근데 최근 분기 매출이 고작 6만 1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예요? 8천만 원이요? 분기 매출이? 심지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실적하고 주가 사이의 이 엄청난 차이. 정확합니다. 그게 이 현상의 핵심인데요. 실제 영업 성과보다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테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좀 투기적인 자금 유입, 이게 만들어낸 결과로 보입니다. 기대감과 투기. 네, 특히 QBT가 내세우는 광 기반, 그러니까 포톤 베이스드 기술 접근법이 다른 방식보다 어쩌면 더 혁신적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아주 강하게 자극한 것 같아요. 그 광 기반 기술이요? 네.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사실상 미래에 대한 아주 강한 베팅인 셈이죠. 미래 가치를 엄청나게 땡겨왔다는 거네요. 근데 QBT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양자 컴퓨팅 기업은 아니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 이력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2001년에 티켓 판매 회사로 시작해서 중간에 음료 회사로 바뀌었다가 2018년에야 지금의 양자 컴퓨팅 회사로 변신했다고요. 네, 그렇죠. 2022년에는 그 광 기반 기술 확보하려고 큐포톤이라는 회사도 인수했고요. 꽤나 이렇게 변신을 많이 했네요. 네, 과거 이력을 보면 여러 사업적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현재는 이제 광 기반 양자 컴퓨팅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이온 트랩이나 초전도 방식보다 상업화가 빠르고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기술이 더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양자 센싱, 사이버 보안, AI 이런 분야에서 신규 고객도 확보하고 유럽, 아시아, 미국 연구기관에 첫 제품을 출하했다. 이렇게 발표도 했어요. 뭔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나사하고 협력도 확대한다고요. 네, 나사 협력 확대도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발표들이 아직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표는 했는데 돈은 못 벌였다. 그렇죠. 기술 검증 단계거나 아주 초기 협력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가 주장하는 거랑 실제 매출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 네, 기술적 우리나 사업 성과가 실제 시장에서 통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미지수 영역인 거죠. 자,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매출은 거의 없는데 주가는 엄청 높다. 근데 이게 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현금 때문이라고요? 네, 그게 참 독특한 부분이에요. QRBT가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막대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얼마나 확보했는데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요. 약 3억 4,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4,8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4,800억 원이요? 분기 매출 8천만 원 회사가요. 와. 네, 그리고 총 부채는 3천만 달러 수준으로 매우 좁고요. 이야, 이건 뭐랄까 거의 기술 기업이 아니라 그냥 금고 회사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막대한 현금이 지금 QRBT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이죠? 상반년기 영업 손실이 한 1,85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 속도로 돈을 써도 현재 보유 현금으로 최소 9년 이상은 운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9년요? 와, 엄청난 시간이네요. 그렇죠.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되는데 이 현금 덕분에 단기적인 재무 위험 없이 연구 개발에 집중할 시간을 번 셈이죠. 아, 버틸 체력이 생긴 거군요. 네. 그리고 이 탄탄한 현금 보유 상태가 이 회사가 쉽게 망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인식을 주면서 그 높은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이 담보 역할을 한다? 그렇죠. 미래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뒷받침하는 그런 담보 역할인 셈이죠. 와, 근데 시가총액이 약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다니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인데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요? 네. 현재 재무 상태만 보면 극도로 과대평가되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거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시장은 QUBT의 그 광 기반 기술이 미래에 큰 성공을 거둘 거라는 기대감을 가격에 미리 아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아직 증명된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매출 성장이 없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실제로 유통 주식의 한 17% 정도가 공매도 포지션이라고 해요. 아,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네. 하지만 현실은 좀 복잡합니다. 주가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 공매도 비용, 그러니까 주식 빌리는 수수료가 계속 나가거든요. 이게 꽤 비쌀 수 있어요. 아, 비용 부담이 있군요. 네.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커서 예측이 어렵고 위험도 크고요. 때로는 빌릴 주식이 부족해져서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 그런 쇼스퀴즈 위험도 있고요. 쇼스퀴즈. 아, 그 위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풋옵션 매수 같은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옵션 가격 자체가 이미 엄청 비싸요. 옵션도 비싸도. 네. 예를 들어서 2026년 1월 만기 행사가 15달러 풋옵션 가격이 한 2.75달러 정도 하는데 이걸로 2배 이익을 내려면 주가가 9.50달러 아래로 그것도 아주 빠르게 떨어져야 해요. 와, 조건이 까다롭네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꽤 떨어져도 투자 비용 때문에 실제 수익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비싼 건 알겠는데 그걸로 돈 벌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너무 비싼데 그렇다고 하락에 베팅하기도 어려운? 뭐랄까, 진짜 계륵 같은 그런 상황이군요. 네, 딱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QUBT나 아니면 더 넓게 양자 컴퓨팅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QUBT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기에는 과대평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역시 리스크가 크다. 네. 물론 뭐 대박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보다는 회사가 주장하는 기술적 성과나 협력 이런 것들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지켜봐야 한다. 그렇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이 워낙 많아서 단기적으로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섣부른 공매도 역시 위험하고요. 그럼 QUBT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고. 근데 양자 컴퓨팅이라는 산업 자체는 유망하다고 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양자 컴퓨팅이라는 산업 자체의 장기 성장성에 투자하고 싶다면 QUBT 같은 특정 기업보다는 관련 ETF를 통해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아, ETF요? 네, 예를 들어 Defiance Quantum ETF, 티커가 QUTM인데요. 이런 ETF는 뭐 IonQ나 큐비트 같은 순수 양자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대형 기업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여러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이면서 산업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오늘 큐비트를 통해 양자 컴퓨팅 분야의 정말 뜨거운 기대감과 또 차가운 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엄청난 주가 상승 뒤에는 미미한 매출과 막대한 현금 보유라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 있었네요. 네.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강력하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혁신적인 잠재력을 가진 기술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미래 가능성과 현재의 재무적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특히 전통적인 평가 지표가 잘 맞지 않는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 비즈니스로 성공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진정한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